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등급으로 엔딩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와,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 정말 근데 방학 동안 열심히 공부 달리셨어요? 다른 과목 하느라 영어가 좀 밀리거나 영어가 좀 어렵다 이렇게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3월 학평이 어떤 의미인지 선생님이 캐스트를 통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방학 동안 선생님도 현장에서 진짜 열심히 가르쳤거든요. 단어도 외우고 그 다음에 어법도 가르치고, 근데 수능 영어로 여러분들이 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 바로 3월 학평이에요. 그죠? 그러면 3월 학평에 대해서 나는 100점 맞아야지, 또는 3월 학평은 다 맞아야 된다더라, 아니면 1등급 당연하지, 이렇게 우리가 점수에만 신경을 쓰게 되면 발전이 별로 없어요. 점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점수보다도 여러분들은 좀 더 장기적으로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나의 모의고사 풀이 능력,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해요. 우리 고1, 2 친구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가 내신이에요. 내신이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수능 정시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내신을 무조건 잘 채워야 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모의고사에서 수능의 영향력 또는 수능의 영역을 좀 내가 역량을 키우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학교 생기부 이런 것들 신경을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 3월 학평 어떻게 하면 좋은지 쌤이 직접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작부터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하냐면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유형별로 어떤 전략과 체계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고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프로치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는 시간 관리형. 여러분들은 시간이 좀 남아돌 수도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모의고사 수준이 3월달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쉬운 영역에서는 정확성을 높이고 시간을 줄이고, 좀 추론해야 되는 영역에서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고 그 다음에 정확성을 또 늘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조율하는 거, 이걸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아마 여러분들 중간고사에 3월 학평이 반영될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중간고사에도 이 지문을 활용해서 넣어야 되니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답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오답 분석도 중요하거든요. 이걸 다 선생님이 한 번에 정리해서 가져왔어요. 자, 어떻게 여러분들이 성적이 순환적으로 상승하는지, 일단 첫 번째는 모의고사 DNA가 필요합니다. 이 모의고사 DNA를 여러분 수능에서 수능 DNA와 내신 DNA, 이게 왔다 갔다 번갈아서 여러분 왔다 갔다 끼워 넣으셔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과 2학년 친구들은 내신용 우리 DNA가 있죠. 지문 하나하나 꼼꼼하게 분석하고 내용을 매핑하고 어법 체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변형 포인트가 무엇일까, 그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DNA는 어떤 거냐면 유형별로 내가 만약에 제목이나 주제를 찾는다고 했다. 3번하고 4번이 헷갈린다. 그런데 정답은 3번이다. 4번이 왜 결정적으로 안 될까? 이거를 좀 판단하는 능력. 그 다음에 두 번째, 어휘를 보실 때 여러분 해석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독해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7살에서 8살 정도 되는 친구들을 앉혀놓고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한국말로 읽어줄게 라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누구누구에 따르면 무슨 연구에 대해서 요런 점을 발견을 했는데 그와 같은 점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열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 뭐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 이건 위에 있는 이거랑 연결된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좀 여러분만의 언어로 독해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긴 글이나 정보성 글을 해결할 때 완벽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모르는 어휘가 나온다. 그럼 모르는 어휘를 억지로 우리가 뭐 찾아낼 수는 없잖아요. X라고 표시하시고 문맥의 연결어나 또는 문맥에서 지시어를 활용해서 긍정적인 의미인지 부정적인 의미인지 이걸 체크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좀 공부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연히 모르는 어휘가 많이 나오는 여러분보다 수준이 한 단계 높은 문제를 풀면 되겠죠. 따라서 고1 친구들은 고2 거 풀면 되고요. 고2 친구들은 고3 거 풀면 돼요. 몇 월 달 거요? 6월 달에서 9월 달 정도로 잡아서 푸시면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 있는 문제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듣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듣기는 무조건 만점이에요. 왜냐하면 듣기 파트는요, 여러분들이 불안하면 등급 자체가 진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듣기는 무조건 만점을 받으셔야 돼요.
저는 듣기에 아직까지 조금 모르겠어요. 듣기 평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렇다면 빨리 지금 일주일 동안 잡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잡고 모의고사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실전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세요. 우리 메가스터디에서도 듣기 평가 풀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1번부터 17번까지 문제들이 이렇게 나온대. 들어보니까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이쪽에서 보통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하고 가시는 게 중요해요. 듣기가 불안한 친구들은 멀티태스킹 하시면 안 돼요. 듣기부터 먼저 정확하게 풀고 남은 45분에서 48분 동안 독해를 해결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제 문제를 다 풀었어요. 그리고 났더니 몇 개 틀린 부분들이 나와요. 보통 여러분들이 틀리는 파트가 빈칸 추론이나 순서 문장 삽입, 그 다음에 제목 파트에서 하나씩 이제 고르게 틀릴 거예요. 이렇게 틀리면 오답 노트를 해야 되는데 이 오답 노트는 예쁘게 베껴 쓰는 노동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막 해석 적고 약 구문 적고 그 다음 분석 적고 난 이래서 틀렸다 이렇게 하고 끝내면 안 되고 이거는 철저하게 비포 앤 애프터를 나눠주시는 게 좋아요. 시험 치기 전에, 그러니까 오답 노트를 비포 앤 애프터로 나눠서 시험 치는 순간에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했고 따라서 정답 선지를 고를 때 이렇게 판단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애프터는 뭐냐? 다시 해설 강의를 들어보고 해석을 해보고 체계적으로 보니까 내 판단이 첫 번째 구조 분석이 잘못되었다. 두 번째, 구문 해석에서 여기서 좀 오류가 있었다. 세 번째는 생각을 할 때 내 생각을 보태가지고 주관적인 어떤 해석을 했다. 네 번째, 보기에 단어 모르는데 그게 이런 단어라고 생각해서 틀렸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처방을 하셔야 돼요. 그 처방에 따라서 단어 이거는 외워줘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문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라고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before and after가 두 개가 동시에 있는 오답 노트를 만드셔야 노동이 아니라 내 사고 과정을 체계적으로 볼 수 있고 오류를 가다듬을 수 있는 여러분만의 1급 비밀 성적 향상 시크릿 노트가 되는 거예요. 막연한 오답 노트 말고 매력적인 오답을 고른 이유 들어가야 되고요.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었던 부분이 뭔지, 어떤 지시어를 놓쳤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만의 언어로 기록하는 게 중요해요. 이 데이터를 모아두세요. 모아두시면 1학년 때 여러분 이제 모의고사 4번 보잖아요. 쌓일 거예요. 2학년 때도 모의고사 4번 보잖아요. 쌓일 거예요. 고2 친구들은 4번 본 모의고사 쌓이잖아요. 쌓이면 이 유형을 통해서 내가 특히 이 부분은 약하구나 라고 하는 게 보일 거예요. 그걸 겨울방학 때 약점을 빨리빨리 보완해주는 약점 전략적으로 이제 보완해주는 공부를 하시고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3학년으로 레벨업 하시면 되고 고1 친구들은 고2로 레벨업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내가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고 내가 어떤 과정에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어떤 나에 있어서 가이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오답 노트는 이렇게 구성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용과 전략을 가지고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단어들이 나올 때는 추론을 가지고 선지 판단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이 세 가지가 고르게 잘 되어 있어야 완벽한 수능 DNA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지금 한 3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출 지문을 먼저 분석하는 게 제일 좋아요. 기출 지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는 유형을 풀 때 이렇게 풀 거야. 그 다음 빈칸을 풀 때는 이렇게 풀기로 했어. 여러분만의 체계화된 개념을 이 기출 문제를 풀 때 적용을 시켜보세요. 그리고 나서 채점 이후에 내가 무엇 때문에 틀렸는지 오답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되어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3월 달 거 풀었어요. 6월 달 것도 풀었어요. 9월 달 것도 풀었어요. 11월 달 것도 풀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3월 달 것도 풀었어요. 여기까지가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한 사이클. 우리 고2 친구들은 작년 고2 3월 풀었어요. 6월 풀었어요. 그 다음 9월, 11월 풀었어요. 9월이 아니라 아마 10월 달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3학년 거 3월 달 거 풀었어요. 라고 하면 한 사이클. 이렇게 적어도 5회 정도의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풀고 나서 들어가면 내가 준비를 이만큼 했는데 실전에 들어갔더니 시간이 이렇게 부족하구나. 이 부분은 조금 더 내가 애를 써야 되겠다. 이런 현장감이 들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 딱 끝나고 나면 그 현장감에서 여러분 느꼈던 것들을 딱 2-3줄 정도로 시험지에다 적어 놓으세요. 그게 시험이 끝나고 그 다음날 되면 휘발돼서 사라지거든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자, 3월 학평 아직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쌤이 얘기해줬던 DNA 바꾸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1등급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이 전략을 한번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선생님한테도 알려주세요. 알겠죠? 안녕!